2026년부터 바뀌는 알짜배기 복지 혜택 4가지. 이거 모르시면 진짜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은 일부만 혜택 보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내 생활에 직접 닿아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26년 정책 가운데 이것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고 짚어주신 내용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아,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구나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복지 이야기하면 보통 돈부터 떠올리시죠? 근데요, 여기 돈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26년부터는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데요. 의료, 요양, 돌봄을 한 번에 관리해주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건요, 우리 가족 입장에서 정말 큰 변화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병원 따로, 요양원 따로, 집에서 받는 방문 간호, 방문 요양도 또 따로, 전부 다른 기관에 전화 돌리고, 서류 챙기고, 상담 다니는 일, 이걸 자녀가 다 했습니다. 사실 여간 고된 게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요, 방식이 아예 바뀝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뇌졸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7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요, 외래 예약부터 보호자가 다 챙기고 방문 요양은 또 다른 기관에 요청하고 식사나 목욕 서비스도 전부 따로 신청했을 겁니다. 근데 통합 돌봄 서비스가 되면요,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묶여서 이 어르신 한 분을 기준으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짜줍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78세 뇌졸중 어르신 한 분을 기준으로 전용 케어 계획이 이렇게 짜질 수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의사가 직접 찾아오는 방문 진료, 주 3회 정도는 방문 요양을 통해 청소나 식사 보조를 받고요. 주 1회는 방문 간호사가 와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약도 챙겨드립니다. 추가로 주 1회 정도는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해서 낮 동안 보호도 받고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 식사 배달, 이동 지원, 집안에 안전바 설치 같은 복지 서비스도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패키지가 아니라 어르신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한 번에 설계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가족이 아니라 전담 케어 코디네이터가 관리합니다. 가족은요, 통합창구 한 군데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무조건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던지 익숙한 동네에서 가능한 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걸 한 번에 챙겨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이 제도는요,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이건 자녀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하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이 말부터가 좀 어렵죠? 근데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요, 복지받는 분들은 더 많아지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한번 이게 정확히 뭔지 짚고 가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가구소득을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쯤 되는 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명을 줄 세웠을 때 50번째쯤 되는 사람의 소득, 이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그냥 통계용 숫자가 아니라 바로 복지를 나누는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선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누구한테 그리고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기준선보다 소득이 낮으면 복지 대상이 되고 이 선을 넘기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요, 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금액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전에 소득이 복지 기준보다 조금 넘어서 아슬아슬 탈락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는요,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그분들이 새롭게 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소득이 조금 넘어서 혜택을 못 받던 가구가 소득은 그대로여도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존에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4인 가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는요,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 가구가 살아가는데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가구의 실제 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요, 최저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은 그대로여도 받는 생계급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바꾸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지원받는 가구가 더 많아지고 받는 금액도 늘어나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내용은요, 26년 1월 이후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부터 실제로 반영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안내를 받으실 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번 혜택은요, 반가운 분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실 운동 좋은 거 다 알아도 매달 비용 생각하면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는요, 국가와 지자체가 운동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 바우처, 그러니까 돈처럼 쓸 수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주거나 시니어 전용 무료 스포츠 프로그램이 새로 생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수영장 월 7만 원이 부담돼서 못 다니셨던 분들, 이제는 지원받은 이용권으로 결제하고 남는 차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지역은요, 복지관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걷기, 체조, 요가 같은 어르신 전용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기도 할 텐데요. 이건요, 단순히 저렴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 운동으로 미리 막자, 이런 취지인데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근력을 유지하면서 집에만 있는 시간을 줄이면 외로움이나 우울감도 덜어집니다. 바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게 이 정책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내용은요, 2026년부터 지역별로 순차 시행됩니다. 지자체마다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정말 생계와 직결된 혜택입니다. 바로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 드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처럼 우리가 자주 가는 곳에 필요한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먹을 걸 가져갈 수 있는 공간, 이걸 공식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초생활 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소득이나 생활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갑자기 실직했을 때, 지원금이 나오기 전 공백 기간이나 오늘 당장 끼니 해결이 막막할 때, 이럴 때 누구라도 최소한
굶지는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럼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마트나 기업 또는 지역단체에서 후원받은 식품들로 운영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했지만 안전한 먹거리만 선별해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후원받은 쌀, 라면, 우유, 통조림 같은 기본 식료품을 별도 결제 없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요, 25년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26년부터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26년 복지 정책 중에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핵심을 한 번에 받아보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복지 정책 4가지, 통합 돌봄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어르신 운동 지원, 먹거리 기본 보장, 이거요, 남 얘기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대상입니다. 보시다가 헷갈리는 부분 댓글에 적어주시면 같이 알아볼게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